KBS 뉴스 특보입니다.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서해를 건너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오늘 새벽이 이번 집중호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계속 발달해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구름대가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고 오늘 새벽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의 매우 강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이 시각 현재 상황을 재난감시 CCTV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진강이 흐르는 필승교의 모습입니다. 강물이 거세게 불어나 있는데요. 현재 수위 13m를 넘었습니다. 연천과 파주, 철원 등 임진강 유역에선 대피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한 비구름 들어오고 있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해상의 비구름대가 현재 서울에 강한 비를 몰고 왔습니다. 시간당 10mm가 넘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물에 잠겨서 거대한 하천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성산교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물이 많이 불어나서 산책로 주변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곳에도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인적은 없지만 물이 빠질 때까지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태안 신진항의 모습인데요. 1시간 전보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카메라에 잔뜩 빗방울이 맺혀 있고요.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비바람이 계속 강해지고 있고 어선들은 피항에 있습니다. 그 태풍은 소멸했지만 그 영향으로 다시 지금 강한 비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밀려오는 거대한 구름대가 보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 열대 저압부로 약해진 4호 태풍 하구핏인데요. 구름대는 산산이 흩어지면서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대 저기압으로 한 단계 더 약해졌는데 계속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장마 전선으로 밀려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기압 차이가 매우 커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또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최근 띠 모양의 좁은 구름이 국지적으로 비를 뿌렸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폭이 넓은 비구름이 한반도를 지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불안정이 커져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굵은 빗줄기를 쏟아붓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비가 왔는데 얼마나 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리겠습니까?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중부지방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누적강 수량을 봤더니 182mm, 그리고 철원과 연천 등 휴전선 일대에는 서울의 3배가 넘는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이 됐고요. 경기 남부의 안성에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한강 상류에도 최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강 상류에 있는 화천, 그리고 남한강 상류인 충주에도 일주일간 누적강 수량이 400mm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에 100에서 200, 그리고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요. 이번엔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예보돼서 지리산 부근을 비롯해서 남쪽에서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번엔 강원도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한탄강 지류 하천에 둑이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 그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이길리 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보이진 않지만 제 뒤편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2m 이상 차올라 농경지와 집이 모두 잠긴 겁니다. 이곳은 80가구에 13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들 가운데 30여 명은 인근의 오독초교로 대피했고 70여 명 정도는 가까운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 30여 명은 마을 안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방과 경찰 10여 명이 투입돼 보트로 주민 9명을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20여 명은 마을 안에 남아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가축 관리를 위해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은 마을 주변 한탄강 지류에 있는 하천 뚝이 터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철원에선 3개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 침수 지역은 기마읍 생창리와 갈마읍 정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 3곳입니다. 또 갈마읍 동막리도 일부 침수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탄강 본류도 지금 범람 위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탄강 본류의 수위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 강물이 거의 뚝 가까이 차올랐고 물 색깔도 황토빛 흙탕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탄강의 수위 상승으로 현재 철원의 5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주민 3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일부 군부대도 대피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토사 유출과 침수 등 강원도에 접수된 호우 피해는 300건을 넘었습니다. 산간도로 곳곳은 낙석이나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경기 북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진강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군남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 내려졌죠? 네, 임진강은 제가 나와 있는 연천을 지나 파주까지 통과하는데요.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저지대 주민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먼저 연천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오늘 자정 기준으로 700여 명이 지정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위가 상승하면서 군남면과 백항면, 왕진면과 미산면, 중면, 장남면 등 6개의 면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긴급 대피소는 총 21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연천고등학교 체육관, 연천초등학교 체육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저녁엔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북삼교와 임진교에 통제가 실시된다는 재난 문자도 온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우회하셔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천을 거쳐서 임진강이 흐르는 파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고 인근 비룡대교에도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요. 파주시는 임진강 일대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 3,600여 명이 인근 학교와 교회 등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파주시 적성면에선 두지리, 파평면에선 율곡리에 대피 명령이 내려 있는데요. 적성면에선 경기세무고등학교가, 파평면에선 파평중학교가 대피소로 지정됐습니다. 임진강의 더 하류에 있는 파주시 문산읍에도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문산 1, 2, 4, 5입니다. 문산읍의 대피소는 총 6곳으로 문산초등학교와 파주고등학교, 자유초등학교와 문산동초등학교, 문산장로교회와 선유중앙교회입니다. 예, 지금도 임진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소강 상태였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산댐과 필승교는 최대 수위를 기록했다가 살짝 수위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군산댐 관계자는 상류에서 방출되는 양이 조금 떨어진 영향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위는 높습니다. 군남댐은 어제 저녁부터 40m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한 군남댐의 계획 홍수위인 40m에 도달했던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댐에 물이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1초에 13,000톤의 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군남댐 관계자는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이렇게 높아진 적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오는 물량만큼을 계속 방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가 나와 있는 경기 북부는 1시간 전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에서 비가 많이 와도 임진강을 따라 이곳으로 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 군남댐 앞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 수문을 여러 차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수문을 개방할 때 남측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통보 없이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무단 방류가 임진강 하류, 우리 측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경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007년 지어진 북한 환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km 거리, 임진강 상류에 있습니다.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팔당댐의 1.5배입니다. 북한에도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한은 환강댐 수문을 최근 3차례 이상 개방했습니다.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6시간 만에 남측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에 도달합니다. 북한 환강댐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물을 막기 위해 2010년 건설한 것이 군남댐입니다. 저수량은 총 7,160만 톤. 북한 황남댐 방류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북부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 연천과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9월엔 북한의 기습 방류로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도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2009년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은 환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한강 상류 소양강댐이 어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3년 만에 방류입니다. 춘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영 기자, 수문을 개방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으니까 약 10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강원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소양강댐이 제한 수위 190.3m를 넘겼기 때문인데요. 현재 소양강댐은 수문 5개를 모두 열고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1초에 2천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는 1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달 31일부터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내린 누적 강우량은 300mm를 넘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인제와 양구 등 상류 지역에서 초당 2,000톤 이상의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양강댐의 수문 개방은 2017년 8월 집중호우 이후 정확히 3년 만입니다. 댐이 건설된 1981년 이후부터 따지면 역대 15번째로 수문을 연 건데요. 소양강댐은 댐 사면의 높이만 123m에 이르고 저수량은 29억 톤입니다. 웬만한 비에는 끄떡이 없는데 수문을 여는 일은 뉴스가 될 만큼 흔치 않습니다. 1995년 태풍 제니스, 2003년 매미 때처럼 태풍이 오거나 한꺼번에 10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만 수문을 엽니다. 소양강댐이 문을 연 건 이번에 내린 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소양강댐은 북한강 최상류에 있어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에서 나온 물이 한강 인도교까지 도달하는 데는 방류량이 초당 1000톤일 경우 20시간 30분, 3000톤일 경우 16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소양강댐의 수문 개방에 따라 의암댐과 청평, 팔당 등 북한강 속의 하류에 있는 댐들도 순차적으로 방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이번에는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KBS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 뒤쪽으로 팔당댐 방류 모습도 보이고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소강 상태였던 빗줄기는 1시간 전쯤부터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선 쉴 새 없이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수문 15개 중에서 10개를 개방해 1초에 14,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10분에 방류량을 초당 12,000톤으로 늘렸는데요. 조금 전인 0시 40분에 방류량을 2,000톤 더 늘려서 현재 14,000톤가량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팔당댐 하류에 있는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도 나왔습니다. 팔당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에 있죠. 한국수력원자력은 북한 지역에 내린 빗물들이 임남댐 등을 거쳐 내려오고 있고 특히 어제 방류를 시작한 소양강 댐들의 빗물까지 들어오면서 팔당댐 방류량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팔당댐은 홍수 조절 기능이 없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구조인데요. 북한강 수계댐들 방류가 계속되면서 팔당댐에 들어오는 물의 양도 어젯밤 11시 20분쯤부터 13,000톤으로 크게 늘었고요. 오늘 0시 30분 기준으로 유입량이 초당 15,000톤을 기록했습니다. 팔당댐의 현재 수위는 제한 수위 25.5m에 1m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북한강 수계댐뿐만 아니라 남한강 수계댐인 충주댐도 방류량을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팔당댐 방류량은 지금보다 더 늘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한강 수위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번엔 서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젯밤부터 올림픽대로 주요 구간에서 차량이 통제됐는데요. 지금 취재 기자가 잠수교에 나가 있습니다. 오승록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잠수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지만 2시간 전부터 비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잠수교도 여전히 물에 잠겨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도로와 공원에 가득 찬 흙탕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표지판들과 나뭇가지 윗부분만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소양강댐 등 한강 상류에서 수문을 열면서 강 수위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건데요. 잠수교 수위도 꾸준히 올라가 현재 8.5m 정도입니다. 어제부터 소양강댐과 팔당댐 등 한강 상류 방류량이 늘면서 이 수위는 내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서울 시내 도로 통제되는 곳이 많이 늘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젯밤 9시 25분부터 동작대교에서 염창 나들목까지의 올림픽대로 양방향 구간에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팔당댐에서 초당 10,000톤 이상의 물이 방류되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던 운전자들은 경찰 안내에 따라 차를 돌려야 해서 일대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강 수위가 계속 오르는 상황인 만큼 서울 시내 도로도 통제 구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포와 강서 한강공원은 전면 통제한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 하천 43곳 중 도림천과 청계천 등 하천 18곳도 아직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한강공원이나 산책로를 오갈 때 이용하는 보행자 나들목도 거의 대부분 통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예, 한강 잠수교에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엔 그 한강 유역의 하천과 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한강 홍수 통제소를 연결하겠습니다. 예, 정유진 기자, 현재 홍수특보 어디 내려져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홍수 경보는요. 경기도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남양주 진광교, 후천 영평교, 파주 비룡대교 지점에 내려져 있습니다. 하천 수위가 70% 찼을 때 내리는 게 홍수 경보인데요.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0% 여유가 있을 때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홍수 경보는 하천 수위 70%고 그럼 홍수주의보는 어떤가요? 네, 홍수주의보는 홍수경보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고요. 하천의 50%가 찼을 때 내립니다. 현재 충북 괴산 목도교와 강원 홍천 홍천교, 경기도 평택 군문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임진강에 불어난 물 때문에 연천군 사랑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현재 수위가 9m로 홍수경보 단계인 9.5m에 가까워진 데다가 비도 내리고 있어서 곧 홍수경보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통제소는 이런 홍수특보를 한강 수계 19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보 대상이 아닌 지점들도 수위를 확인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수위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한강 유역 댐들의 상황,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한강 수계에는 한강 중심부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댐이 7개 있는데요. 이 댐들이 주로 홍수 조절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강 수계엔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이 있고요. 남한강 수계엔 충주댐,
그리고 두 강이 만나서 한강 본류가 시작되는 곳에 팔당댐이 위치합니다. 지금은 강원 지역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이 부근 댐들이 특히 많은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류량을 보면 춘천댐이 1초당 약 4,300톤, 의암댐이 1만 톤, 청평댐이 약 8,900톤입니다. 지금 북한 쪽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적경 지역 피해가 큰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연천과 파주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에 있는 복례호 수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류인 군남댐 수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여기 한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어제 저녁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상황점검 화상회의도 열렸습니다. 낮에 한번 회의를 하고 저녁에 또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한 건데요. 그만큼 대책 마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요. 한강 수개 댐들의 방류량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추가 도로 침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이미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에선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수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영 기자, 지난 1일부터 경기도에 내린 누적 강수량이 평균 280mm에 이르고 연천 경우는 630mm를 넘은 만큼 오늘 밤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종합지휘센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는데요. 센터 직원들은 오늘 밤도 긴장감 속에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개의 CCTV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31개 시군에서 침수가 빈번한 교차로와 지하도 그리고 제방의 유실 여부와 하천의 수위 등을 살피며 홍수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정중앙의 화면은 현재 경기도 안에서 출동 중인 실시간 현황판인데 오렌지색은 구조활동, 파란색은 응급활동을 이송하는 구급활동 등을 31개 시군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9,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1,100여 명을 병원으로 옮기고 11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이번 집중호우로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사망자 8명 가운데 7명이 흙더미에 매몰되거나 산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산사태 취약 지역인 가평과 안성시흥에서 114명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안양과 이천 가평에서 35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저수지에서 실종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저수지 낚시터를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안성과 이천 등 피해가 큰 시군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행락객이 많은 곳은 현장 순찰단을 파견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번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과 경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정희 기자, 밤사이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 혹시 인명피해가 더 늘지는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네, 어젯밤 10시 반 기준으로 나온 중대본 공식 집계를 보면 지난 1일부터 숨진 사람은 15명, 실종자는 11명입니다. 부상자는 7명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이전 집계 때보다 더 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재민은 충청과 경기, 강원 등 6개 시도에서 1,005세대, 1,6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9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1,400여 채와 축사와 창고 1,000여 동이 파손됐고요. 도로와 교량 1,000여 곳, 농경지 8,000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 10곳 가운데 6곳 정도는 현재 응급 복구가 끝났습니다.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죠. 오늘이라도 가능할까요?
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충북과 경기 충남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일단 피해 규모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을 2.5배 초과한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조사와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설 복구 가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일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련 규정을 보면 주민들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이나 이자 감면도 가능하고요. 세금을 줄여주거나 연기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KBS의 비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계속 제보해 주셨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마을과 논밭이 잠기는 등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 주변. 마치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건물 한 동만 물에 잠기지 않고 남아 이곳이 글램핑장이었던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전봇대 높이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농작물도 보이는데 절반 정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주변 논밭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에 잠긴 논밭을 주민들이 걱정스레 지켜봅니다. 길이 끊기면서 자동차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반가량 물에 잠긴 축사. 축사 안에는 소 한 마리가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차오른 물에 소들은 미처 대피조차 못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컨테이너를 한 남성이 지켜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컨테이너. 얼마나 강한 물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마을,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이나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끝으로 기상센터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란 캐스터, 현재 서해안에 강한 비가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아주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내륙 쪽으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서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인천과 서울 서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가량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점차 빗줄기는 굵어지겠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좀 더 동진하면서 잠시 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아주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변한 저기압 과 장마전선이 힘을 합치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잠시 후부터 오늘 낮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와 인접한 영남 서부 지역에도 시간당 최고 3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시간 이후부터는 중부지방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는 100에서 200mm 정도가 되겠고요.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서간의 기압차로 인해서 남쪽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 그 밖의 지역도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처럼 강한 바람 때문에 해상의 물결도 아주 높게 일고 있는데요. 동해상과 서해상의 물결이 최고 5m로 아주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과 제주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새벽이 이번 집중호우의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KBS 뉴스특보 계속 보시면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